안녕하세요. 지금 길을 가다 보면 노인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한국도 고령화 시대를 지나 초고령화 시대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그런 2020년 오늘날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늙어갑니다. 노년의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누구나 늙어가는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 시대에 대해서 더 많은 인구가 되어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별 준비도 없이 갑자기 닥쳐오니까 사람들이 좀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고독사,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자식과의 갈등, 황혼이혼 등의 사회적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년의 시대를 보람있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중년은 중년대로, 또 노인은 노인대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또 노년의 시대를, 노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첫 번째로 늙어서 노년의 시대에도 공부를 하자, 그런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공부하면은 머리가 아프죠. 그렇지만은 혼자만 머리가 아픈 건 아닙니다. 다 공부하면 머리가 아픈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24시간 놀고만 있으면 하루가 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길 수가 있죠. 특히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만 있으면은 미칠 듯이 답답하다 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라고 권유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화답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대답이 똑같습니다. 이 나이에 공부해서 못하나, 눈도 침침한데 라고 대답합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더 이상 공부해서 뭐 하겠습니까? 공부할 동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50세를 넘긴 중년 혹은 노인들 중에서 과거에 교수, 교사 같이 교직에 종사했던 사람, 그리고 연구직에 종사했던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년퇴직과 동시에 하던 일을 그만둔과 동시에 더 이상 책 보지 않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더 이상 공부하지 않습니다. 또 혹자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공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파고다 공원에 가본 적 있습니까? 파고다 공원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죠. 그 많은 노인들 중에서 어디 구석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노인이 한두 분쯤은 있을 법도 한데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런 분들 중에는 옛날에 뭐 교수를 하셨거나 교사를 하셨거나 뭐 그런 분도 있을 법한데, 있을 터인데 책 보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뭐 거의 없습니다. 나이 먹고 몸도 쇠약해지고 미래에 대한 꿈도 사라지고 보니까 더 이상 책을 읽지 않는 겁니다. 외국 경우도 어느 정도 비슷할 거라고 추측은 해보지만 우리는 어린 시절에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억지로 공부하고, 혹은 좋은 직장을 위해서 돈벌이 수단으로서 등 떠밀려서 공부를 했으니 공부에 대한 추억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도 공부를 좋아하고 책 읽기를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공부는 힘들고 괴로운 대상입니다. 그렇지만은 나이가 먹어서 직업전선을 떠나 어느 날 갑자기 하루 24시간 전부가 자신에게 주어지면은 처음에는 즐거울지 모릅니다.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점점 시간을 효율성 있게 즐겁게 보내기가 쉬운 일이 아닌 걸 깨닫게 됩니다. 운동 삼아 하던 골프도 하루 이틀이죠. 친구 만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늙을수록 반드시 필요한 게 친구라고 하지만은 이제 흔히 말해서 친구의 우정, 관포지교 뭐 그런 우정이 아니죠. 친구를 만나도 서로 미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슴 설레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편이 훨씬 좋은 건 사실인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열정이 사라지고 더 이상 가슴 속의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됩니다. 만나서 점심 먹고 애들, 손자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정치 이야기 조금 하다가 헤어지는 게 뭐 통상의 친구 관계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텔레비를 봐도 그렇게 흥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의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젊은 세대를 위주로 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세대 차이가 나죠. 그러다 뭐 텔레비를 보다가 졸기일수고 뭐 그렇게 하루가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은 무료할 때 제가 공부 좀 해보시죠 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50, 60, 70이 된 사람들이 어떨 때 기쁠까요? 기쁜 일이 뭐 있을까요? 있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식이 결혼한다든지, 자식이 직장에서 승진한다든지, 손자가 생겼다든지, 퇴직금의 일부를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를 해서 주가가 올랐다든지, 그럼 기쁘겠죠. 혹은 종교를 가진 분들은 교회나 절에 가서 목사님이나 스님의 감동스러운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쁩니다. 가족과 혹은 친구들과 즐거운 여행을 했을 때, 그럴 때도 기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쁠 일은 자꾸 적어집니다. 그렇게 달고 맛있던 술맛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써집니다. 맛이 써지죠. 세상 고뇌가 내뿜는 연기처럼 날아가던 담배가 점차 싫어지게 됩니다. 담배가 독해집니다. 이것이 노년의 공통현상입니다. 이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줄어들기만 하는 일상에 뭔가를 좀 더 추가해보면 노년의 시대가 좀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공부의 즐거움, 책을 읽는 즐거움을 추가하기를 권합니다. 강력하게. 힘들지만 초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앞으로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은 인생이 30년, 40년이 되는데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즐겁게 보낼 자신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아무런 걱정이 없다 해도 노년의 시간을 보내기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나이를 들면 돋보기를 끼기도 해서 책 보기가 쉽지 않죠. 눈이 침침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재밌는 게 어려운 책이나 내용이 딱딱한 전문 서적을 보면은 글자가 떨리고 글자체가 떨리고 때로는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만화나 잡지나 뭐 이런 글을 보면은 글자가 좀 더 잘 보여요. 희미하게 보이던 글자가 만화나 이런 걸 보면은 또 잘 그런 대로 보입니다.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하기 싫은 공부에 대한 몸의 거부작용일지도 모릅니다. 절대적으로 눈이 나쁜 것만도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그런 말씀이죠. 어쨌든 나이가 들수록 건망증이 심해지고 치매가 찾아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책을 읽고 활자를 접하면은 그만큼 건망증이나 치매가 지연 내지는 방지되지 않겠습니까?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TV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하는 것보다 어렵고 골치 아프고 딱딱한 책을 봤을 때 기억력 및 두뇌 활동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물론 좋은 일이죠. 이지만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합니다. 공부를 함으로써 책을 읽음으로써 얻어지는 장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 자체가 젊어집니다. 첫 번째, 생각 자체가 젊어집니다. 사고방식이나 지식 면에서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가 훨씬 쉽다 그럴까요? 가능해집니다. 책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고 책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언어 표현의 순발력이 증가하고 표현력이 향상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수많은 의의와 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많은 의의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게 됨으로써 어떤 단어나 여러가지 의의를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늙어서 누구나 알고 있는 여태까지 알았던 탤런트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습니다. 입에서 맴돌지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 그런 현상을 많이 겪어보는 거죠. 그만큼 감퇴되죠. 책을 읽음으로써 보충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공부하고 책을 읽는 과정에서 새로운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참 훌륭하신 분인데 도대체 다른 왕들은 국토, 땅을 넓힐 생각만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글자 만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계기로 해서 한글을 창제하였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신기한 일이잖아요. 훈민정음 서문에는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해서 불쌍히 여겨서 한글을 만들었다, 뭐 이런 대충의 뜻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 궁극적인 뭔가의 계기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받았을까? 등등 어떤 계기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나름대로는 이분이 세종대왕이 이분이 책을 읽다가 책의 어떤 내용과 연계되어서 뭔가를 생각하다가 정광석화 같이 우리 글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뇌리에 떠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저는 해봤습니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책을 읽는 장점 중에 장점입니다. 저도 역시 다른 분도 그럴 겁니다. 책을 읽다가 학창시절에 선생님을 생각하고 그때 친구들을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 몰두해서 책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책에 대해서 몰두를 100% 다 할 수 없죠. 일종의 뭐 잡념일 수도 있지만 책을 읽음으로써 그런 잡념도 생기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런 잡념이 생기는가요? 안 생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나 이론으로 고민하다가 책을 볼 때 고민하다가 그 이치를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 대단히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종류의 기쁨을 접하기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공부를 함으로써 이런 기쁨도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책을 읽고 있는 자기 모습을 자식이나 손자한테 혹은 주위의 젊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건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노인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자식이나 손자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충격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젊은 사람한테는 혹은 자식들에게는 기성세대에 대한 혹은 아버지에 대한 노인에 대한 어떤 나쁜 시각이 있었으면 교정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버지들이 혹은 노인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자식 세대에게, 젊은 세대에게 보여줘야지 그들이 성장했을 때 그들도 자기들 자식한테 좋은 모습을 재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면 자기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화투장을 펼쳐놓고 뒤집어보는 할머니하고 책을 읽는 할머니가 있을 때 그 모습을 무심코 보던 손자나 손녀가 할머니의 느낌은 전혀 다를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투장만 뒤집는 할머니를 보면은 애들이 과연 할머니를 그렇게 썩 존경할까요? 속으로 혹시 깔보지 않을까요? 이 공부의 좋은 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많습니다. 저는 책을 구입할 때 가능한 한 포켓용 내지는 되도록이면 작은 책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다니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가지고 다녀야죠.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봐야죠. 그래서 친구를 기다릴 때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줄이 길게 있을 때 기다려야 되잖아요. 전철 속에서. 그때 저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무조건 책을 봅니다. 그러려면 책이 좀 작아야 되겠죠. 책이 재밌으면 시간이 화살같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친구 기다리다 책을 보면은 친구가 어느 사이에 와 있습니다. 계산대 앞에 그 많은 고객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예를 들어서 전철에서 강남역에서 상계동까지 간다. 그러면은 중간에 그 수많은 중간역들은 온데간도 없이 어느 사이에 자기가 내릴 역에 당도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정주영 회장님 말씀같이 자네 해봤어? 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요?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흔히 나이가 들면은 문사철에 관련된 책을 본다 그럽니다. 문사철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문학, 산은 역사, 철은 철학, 주로 뭐 이런 책을 봅니다. 법관으로서 정년 퇴임한 분이 계속해서 법률 공부를 하고 판례 공부를 하고 안 그러죠. 그런 분들도 상당수는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에 관련된 책을 봅니다. 왜 그럽니까? 문사철이라는 건 인간을 테마로 해서 다룬 학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어느 정도 세상사를 겪어보면은 느끼는 거죠. 인생이란 뭐냐? 인간사가 왜 이래 허무하냐? 혹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남들은 또 어떻게 살고 있나?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등등 결국은 인간의 문제로 관심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문사철 책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굳이 문사철에 한정될 필요는 없죠. 자기의 욕구가 있는 부분에 공부나 책을 하면은 그게 좋죠. 자신이 생계를 위해서 평생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쪽에 책을 보고 이런 쪽에 공부를 했지만은 이제 남은 시간에 이런 일을 꼭 해보고 싶다. 여태까지 하던 일과 달리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꼭 해보고 싶다. 뭐 그럼 좋죠. 아니면은 뭐 깊게 안 하더라도 취미 수준 정도라도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분야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관심이 있고 흥미가 가는 분야에 공부를 해야지 오래 지속할 수 있죠. 공부를 더 깊게 할 수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기가 정할 문제죠. 예를 들어서 역사에 관해서 관심이 있다면은 뭐 그 분야의 책을 보시죠. 그 다음에 좀 더 욕심을 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영어나 혹은 일본어나 중국어로 된 그런 역사책을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좀 힘듭니까? 그 분야의 책을 원서로 읽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이 한글 성경을 읽는 경우하고 영어 성경을 읽을 때의 느낌은 많이 다릅니다. 영어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완전히 히브리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읽을 때 느낌은 또 다를 겁니다. 아마. 물론 저는 히브리어 모릅니다. 한글의 성경은요, 영어 성경의 번역본이 아닐까요? 영어 성경은 또 히브리 성경의 번역본이 아닐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한글 성경을 보면은 번역의 번역을 보고 있으니까 원어의 의미하고 다소 희석될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한글인데 성경을 읽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죠. 물론 내용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번역상의 문제도 조금 있지 않을까요? 뭐 그래서 목사님들이 히브리어 공부를 유학 가서 히브리어 공부를 해서 구약 성서 같은 거 원전을 보면은 뜻이 아마 훨씬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영어 원서를 읽게 되면은 영어 실력도 늘지만 어떤 개념이나 의미가 좀 더 확실해진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이 제일 쉽게 손이 가는 외국어가 영어겠죠. 뭐 그럼 뭐 영어라고 칩시다. 영어 원서를 본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영어 책의 경우는 아마존 사이트 아시죠? 거기 들어가면은 희귀본이나 고스나 뭐 이런 거 제외한 어지간한 책들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를 통해서 집에 앉아서 자신이 원하는 책을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구입할 수 있죠. 외국어는 살아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같이 해놓는 거 참 좋은 일이죠. 영어에 자신 없는 분은 급에 질려서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영어 공부를 하신 분, 뭐 대학원이라든지 혹은 영어권에서 종사하신 분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영어 실력이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대학 졸업자 정도라면은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노력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부의 성과가 미미한들 어떻습니까? 작은 성과지만 한 만큼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너무 빨리 실망하지 마시고 단어 한 개라도 문장 한 줄이라도 암기하고 이해했다는 사실에 뭐 기뻐하시죠? 그 단어 하나, 문장 한 줄, 몰랐던 어제하고는 엄청난 차이라고 그래 생각하시고 기뻐하시죠. 남들이 쉽게 못하는 것을 자신은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의 긍지와 자존심을 갖고 기뻐하시죠. 지금 60세인 사람은 70세, 70세인 사람은 80세의 나이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가서 또 공부 다시 시작하시려고요? 지금은 뭐 하실 겁니까? 노력하고 뭔가를 추구하고 사는 게 포기해도 좋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아버지는 87세에 돌아가시는 날 그날 아침까지 책을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지나서 생각하니까 되게 참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영어 원서의 책을 본다고 치면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의 문제입니다. 물론 아주 좋은 방법을 터득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 책을 일단 선정을 해서 책을 끝까지 읽는다 입니다. 물론 영어니까 모르는 단어도 있겠죠. 단어도 100% 찾지 마시고 꼭 필요한 단어 이런 거 몇 개 찾으시고 내용도 이를 보시지만은 100% 이해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스토리가 대충 이렇구나, 어느 정도 스토리가 짐작이 가면은 그냥 넘어가시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쉽게 지쳐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 같이, 젊은 학생들 같이 다 일일이 단회장 만들 수도 없고 그냥 책에 행간에 중요한 거 이런 뜻을 조금씩 적어 놓으면서 자꾸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한번 잡은 책을 놓지를 말고 끝장을 보시죠. 끝장을. 책을 끝까지 읽었지만은 실제로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가 10%, 20%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읽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읽는다. 책을 한 번 읽고 말면은 한 번 읽을 동안에 그 들인 노력이 너무 아깝죠.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도 두 번째 읽으면 책이 조금 만만하게 보입니다. 옆에서 누가 물으면 모르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뭔가 좀 쉽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자전차 배울 때 생각해 보시죠. 자전차 처음 배울 때 첫날하고 두 번째 날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두 번째 날은 아직도 혼자서 못하지만 뭔가 좀 쉽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반복해서 읽는다. 읽으면 읽을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무리 해도 조금씩 단어도 찾아놓았고 문장도 한두 번은 봤으니까 훨씬 속도가 빨라지고 읽기가 쉬워집니다. 또한 첫 번째, 두 번째 책을 읽을 수 있느냐, 끝까지 읽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책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단어가 외워지지만은 반복해서 보면 나중에는 영어 같으면 문장 구조가 센텐스의 그 패턴이 외워집니다. 그때부터는 책을 읽는 게 즐거워집니다.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즐거워집니다. 왜? 아니까, 이해되니까. 그 다음 네 번째, 100번을 읽습니다. 100번을 책을. 예를 들어서 300페이지, 400페이지 책을 첫 번째 읽으면 한 6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 보시죠. 그야말로 딱 2분의 1, 딱 3개월 만에 끝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보면은 한 달 만에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이 넘어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볼 수 있습니다. 왜? 본 거니까요. 읽을수록 힘도 적게 들고 내용도 선명해지면은 즐거워집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됩니다. 이처럼 한 권의 책을 기본서라고 치면은 한 권의 책을 100번 읽은 후에 다른 책을 보시죠. 다른 책 그때는 다른 책도 상당히 쉽게 봐질 수 있습니다. 욕심내서 이 책 저책 읽지 마시고 좋은 책을 엄선해서 한 권의 책만 읽으시죠. 한 번 읽기가 어렵지 100번은 가능합니다. 저도 아직 100번은 읽지 못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만 많은 부분의 단어와 문형이 외워집니다. 심하게 말하면 한 권의 책을 통째로 암기를 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기됩니다. 알면 재밌고 모르면 지겹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거의 다가 비슷합니다. 학창시절에 공부 싫어하는 농땡이는 이유가 빤합니다. 왜? 선생님의 수업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옆 사람하고 장난치고 놀게 되는 겁니다. 그 지겨운 시간을 그나마 보내기 위해서 수업 시간을 때우기 위한 방편이죠. 옆 사람하고 장난친다는 게. 그렇지만 그 공부 싫어하는 학생이 수학 시간에 우연한 기회에 문제풀이가 이해가 가면은 그 순간부터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왜요? 아니까, 이해가 되니까. 알면 관심이 가고 즐겁습니다. 영어 성적이 부족해서 영어가 부족한 분은 CNN 뉴스가 나오면은 텔레비에서 CNN 뉴스가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영어 실력이 되는 사람은 즐겁게 텔레비를 쳐다보고 있죠. 운동 경기도 게임의 룰을 모르면은 옆 사람은 신이 나서 뜨는데 자기는 어리둥절 지겨울 뿐입니다. 이처럼 CNN 뉴스, 예를 들어서 뉴스위크 이런 거를 읽지 않는 사람은 많은 정보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결론입니다. 책을 읽으면 즐거워집니다. 어릴 때 바라보던 찬란한 태양이 지금도 찬란하게 여러분들 가슴에 빛나고 있습니까?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공부가 노년의 미학을 되찾아 줄 겁니다. 공부를 설사해서 공부의 성과가 적으면 또 어떻습니까? 노력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시죠. 남들은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용감하게 시도하고 있는 자신을 위로하면서 시도해 보시죠. 이상입니다.